코로나19는 여태까지 하고는 좀 달라요. 백신은 맞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백신은 아마 계속 새롭게 나올 거고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의사들과 대한 여자 의대녀 이진입니다.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통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요. 좀 네. 통증 말고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코로나19. 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처음 저희가 의대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잖아요, 선생님. 때가 많은 의사들이 헷갈렸고 네. 제가 아랍에서 그때 1월 달이었나 마지막 카텔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네네. 그 홍콩에서 홍콩에 나온 뉴스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홍콩의 그 전염병 학자인데 네.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여러 개를 봤지만 위험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뭐 사스나 이런 거, 메르스조차도 맞아. 이건 정말 위험했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뭔가 큰 놈이 걸린 것 같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맞아요. 저도 지금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단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지나갔다고 해도 실제로 크게 상처 사스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스는 우리 경험을 못 해봤고 메르스도 사실은 소수에서만 생기는 게 그게 독하긴 하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네. 코로나19는 이번에 온 거는 여태까지 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코로나가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게 지금 6개 정도. 맞아. 변이 되고 해서. 감기가 예. 아니 그건 코로나19 얘기고. 아. 코로나19 변이는 아마 앞으로 수없이 많을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란 자체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로 발견된 게 네 가지 정도 크게 그룹으로 네네. 사스하고 메르스 이렇게 하면 6가지 정도가 된 건데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감기에 가까운 거예요. 감기에 가까운데 네. 조금 더 독한 감기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 저는 최근에요. 네.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괴사됐다는 사진 보고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괴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괴사된 건 아니고요. 다른 네. 합병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병증.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기 좀 심해서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보통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네네. 면역이 막 이 조율을 하다가 나 이제 못 이겨 포기할래 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자체가 독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 면역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 자체가 우리를 깨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에 의해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항체가 생긴다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항원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죠. 사실 뭐 저희 1년 네.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네. 생겨났고 뭐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방역 수칙들 생겨났잖아요. 원장님 일상도 많이 바뀌었을 것 저는 같은데. 일단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의료봉사도 못 갔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외국에 꼭 진료를 맞아. 그걸 못 가셨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못 가고 외국에 이제 저희 지점도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철수를 한 상태라서 네. 주말을 계속 이렇게 쉬어본 적이 제가 한 10년 안에는 없었던 거의 주말 없이 살았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추석도 샜고 사실 추석에는 항상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설도 외국에 항상 나가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많은 분들이 계속 그러셨죠. 있었어요. 예. 계속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약주도 네. 즐기셨는데 9시에 딱 끝나시고 댁에 가셨겠어요. 댁에 가서 또 저는 드신 거 원래 아니지? 8시 이후에 술 안 먹어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면 술을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 오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늘고 길게 드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니 사실 그렇죠.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1시간 만에 딱 먹고 사실 뭐 저희가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네. 가벼운 얘기들 나눠봤는데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네. 건강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또 덜 움직이다 보니까 통증 환자들도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늘었던 그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병원에 오는 게 좀 꺼림직해가지고 이제 그 내원하는 거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라는 자체가 있어도 신체 활동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몸에 해로운 정크푸드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네. 그것도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에 어떤 사람이 잘 걸려서 죽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왜 미국이 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의료도 가장 선진화돼 있고. 네네. 근데 미국 사람이 왜 많이 걸리고 왜 많이 죽을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스크 때문이다? 브라질 사람 마스크 더 안 쓰는데요. 원래 그 백인들은 마스크 잘 안 써요. 근데 왜 미국만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얘기하신 거랑 연관을 짓자면 정크푸드 혹시? 아. 거기는 정크푸드 문화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예. 뭐 냉동된 거 사가지고 오븐이나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먹고 뭘 해도 요리를 하는 자체도 귀찮고 그다음 그런 거 이제 뭐 간단하게 사서 먹고 이런 것들이 네네. 발달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칼로리가 높으니까 살도 많이 찌고 또 그래서 비만과 정크푸드를 먹는 그룹이 많이 죽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서 미국에서 건강하게 음식을 차려 먹고 음식을 조리해 먹고 이런 분들이 그다음 샐러드 문화가 발달된 거에 사는 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정크푸드에 관련된 편안하게 그다음 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안 죽는지 그러니까 역으로 올라가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크푸드 많이 먹는 네, 사람. 정크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비만이면서 풀을 안 먹는 사람. 그 거꾸로 하면 되죠. 풀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제 적절하게 체중 관리도 하고 음식은 꼭 조리해서 좋은 것 먹는 거 이렇게 맞아요. 되면 코로나에 잘 안 걸리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좀 네.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언제까지 갈 거라고 좀 보시나요? 끝까지 갑니다. 아 진짜 이제 그러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뉴노멀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나요? 실제 문제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네. 정말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독감이나 이런 거 다른 걸로 돌아가시는 분이 적어서 아 맞아요. 다른 오히려 질환이 더 사망자 자체는 비행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저도 기사 봤어요. 예예예. 맞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런 자체가 일부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비만이 있고 정크푸드를 먹고 운동이 네.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는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코로나에 적응하는 것이 어떠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끝으로 네. 백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백신 백신은 맞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백신을 맞아야 되고 네네. 그러나 백신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아직 입증이 안 돼 있고 실제로 파이자조차도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백신이란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는 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물론 맞아야 됩니다. 백신을 맞아서 전반적으로 줄이는 건 맞지만 그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백신은 아마 계속 새롭게 나올 거고 새로운 백신을 계속 맞아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쯤이면 백신이 한 내년쯤 개발이 돼서 나올 텐데 그러한 백신이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백신이 계속 나오면서 해가 지나면 독감 백신을 바꿔 맞듯이 코로나 백신을 바꿔 맞는 형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통증 플러스 네. 알파 편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진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선생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통제로 인한 두통이 진짜 많아요. 우나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부작용도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자기가 먹는 약은 반드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